자, 수학2는 도대체 왜 어려웁니까? 미적분 왜 어렵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학2는 단순히 그 수학2에 있는 내용들만 다루는 것보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함수나 아니면 고등수학 상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또 기말 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평면좌표, 뭐 도형의 이동, 원의 방정식, 직선 이런 게 다 섞여져서 막 버무러져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거 배우는 상황에서 앞에 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좀 약간 확통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통은 진짜 앞에 거 고등수학 하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막 할 수 있는데 수투는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 단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수학2를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상세하게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는데요.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과목 자체도 그렇지만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두둔. 네. 뭐지 이건? 아무튼 요거는 기말고사 때 수투의 모든 등급이 결정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짜놓은 진도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진도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많이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혹시 학습 계획표나 진도표가 이렇게 짜져 있거나 뭐 약간 커리큘럼이 이렇다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죠. 자, 제가 이거 임의로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14일이니까 이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이제 수투를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개념을 짠 겁니다. 좀 조금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이구야.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중요한 사실만 좀 읊어보면요. 뭐 다 이걸 외워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개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개념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7월 19일에 개념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근데 여름방학이 좀 짧아요. 짧아서 한 여름방학 8월 13일쯤 되면은 이제 약간 미분의 끝자락인 이제 도함수의 활용 쪽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많이 해도 뭐 부정적분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뭔가 이 기말고사 범위를 진행하면서 나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상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나갔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고 또 앞에서 수업은 선생님이 중간 범위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이제 또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이 뒷부분은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간에 딱 끊어요, 진로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를 나간다. 앞에서부터 다시 중간 범위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딱 끊어지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중간고사는 또 최근에 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도 잘 남으니까 막 어려운 것까지 막 공부하고 막 준비해서 나름 중간고사를 준수하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봤던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쵸. 진도가 안 나와요. 이 뒷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적분이고 정적분이고 뭐 이런 건데 뭐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계산 하나하나 다 연습하고 익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 연산 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안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파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일단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이전에 이걸 정리를 안 해놓은 친구들은 사실 거의 내가 봤을 때 기말고사를 굉장히 급박한 일정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도가 여름방학 전에 중간에 잘린 상태로 뒷부분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건 무조건 모든 진도는 전범위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돌려? 그럼 개념도 무조건 전범위를 다 끝내야 돼. 뒷부분만 빼놓고 간다? 이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기말고사의 범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학습했던 상황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의 보통 우리가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은 뭐 물론 이제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능,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모의고사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보통은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 파트가 바로
수투 기말 범위입니다. 수투 기말 범위. 그러니까 여기는 일명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항들이 다 여기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또 이미 지금까지 출제가 된 단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사실은 공부가 된 친구들과 안 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벌어질 수 없는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많아. 막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야. 막 시험도 되게 준비 잘하고 모의고사까지도 다 막 공부를 했는데, 막 중간고사 보고 와서 막 되게 막 시무룩해져서 와.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막 이래. 왜 무슨 일인데요? 막 이러면은 얘네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막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뭐 계산해서 두세 개 틀려가지고 저 등급 진짜 망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 중간고사 때 뭐 좀 많이 준비했던 애들이 좀 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말고사 딱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표정이 꽤 괜찮아. 대부분 다 이렇게 씩 웃으면서 옵니다. 아, 기말 괜찮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변별력 문제로 난이도를 한 30점 정도를 어려운 문제로 줬다고 하면, 이게 대부분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걸 좀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이제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은 거의 손도 못 대요. 그냥 다 찍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앞쪽에 나는 이제 아직 개념의 적분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모의고사를 문제를 볼 여력이 과연 있을까?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기말고사 범위를 이미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거의 기말에서 애들 점수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봐요. 이거 막 중간고사에서 저 선생님 이번에 잘하면 막 2등급 찍을 것 같아요, 1등급 찍을 것 같아요 했던 친구들이 기말 보고 나서 훅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모든 기준을 전체 밸런스를 맞게 짜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전범위 단위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전범위. 그러니까 내가 개념학습을 하겠어 이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 중간에 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무조건 적분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수투 개념을 내가 돌리겠다? 그러면 개념서를 끝까지 다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유형서를 돌리겠다? 무조건 끝까지 다 돌려야 돼.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를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기말 범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거 먼저 진도 계획만 잘 세우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계획을 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그걸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됐죠?